몇 년 전 나는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던 중이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이미 오래되어서 그런지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느 날 친구는 우리 몇 명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 학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단체로 그의 집으로 향했다. 친구의 집은 10층 건물의 7층에 있었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며 우리는 자연스레 학교 얘기며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얘기를 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나기 시작한 것은 7층에 도착했을 때였다. 승강기의 문이 열리며 우리 중 한 명인 지수가 승강기 문 앞에 이상한 게 있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내리기 전에 아래를 보았다. 거기에는 작고 고운 백색의 먼지가 깔려 있었다.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에 우리는 그냥 지나쳤고 친구의 집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놀다가 배고파진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잊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동안에도 약간의 불안한 느낌은 계속되었다. 집안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박이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다들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어서 그런 건 무시했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기로 했다. 그때 내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7층 복도에서 시작했는데 끝이 없는 복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복도가 자꾸만 이어지는 것 같아 나는 불안해졌다. 그렇게 복도를 계속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검은 실루엣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나는 꿈속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깨어났다. 친구의 집 바닥에서 일어나 보니 다른 친구들도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복도를 달아나던 꿈을 꾼 것이다. 그리고 복도를 걸으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느꼈다며 서로의 증언을 나누었다. 어쩐지 소름이 끼쳐 우리는 불을 환하게 켜고 잠을 청했지만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와 친구들은 아파트를 나서기로 결심했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그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제 보았던 먼지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계속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친구의 아파트에서 자지 않았다. 그러한 경험은 친구들의 우정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냉기가 우리를 찾아오곤 한다. 그 후 내가 졸업하고 나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아파트 단지는 결국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그 아파트가 서 있던 자리에는 한밤중이면 희미한 웃음소리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그날 밤 우리의 기이한 꿈은 단지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곳에 깃든 어떤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였던 것일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버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저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곳에 무엇인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창문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문은 녹슬어 덜컹거렸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 집이 한때 매우 부유한 가족의 소유였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이후로 그 누구도 그 집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남자가 그 집에 관한 소문을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직접 그곳을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말렸지만 몇몇은 자신의 경험담을 조심스럽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한 노파는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지. 매일 밤 식은땀이 흘러 너무도 슬픈 소리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그 이야기에 더 큰 호기심을 느끼고 자정이 되었을 때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쓸쓸한 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그 집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쉽게 열렸습니다.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 준비가 된 듯했습니다. 집 안은 매우 어두웠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1층을 천천히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구와 부서진 사진틀들 그리고 곳곳에 터진 신문지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 신문지는 놀랍게도 마지막 가족이 사라진 시기의 날짜를 담고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3일. 그 날짜는 빨간 잉크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1층을 둘러본 후 민수는 2층으로 향했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벽에 붙어있는 낡은 인형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이 크게 열리며 바람이 방 안을 휩쓸고 갔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민수는 얼어붙었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방 안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는 벽 쪽에서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다가가 더듬거리며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벽돌이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벽돌을 힘껏 밀어냈고 기밀의 장치가 풀리면서 작은 방이 드러났습니다. 그 방 안에는 흰 드레스 차림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나가게 도와주세요. 나갈 수가 없어요. 민수는 소녀를 다독이며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갇혀 있는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흐느끼며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 이상한 남자가 집에 침입해 가족 모두를 해쳤어요. 난 이 방에 숨어 있었지만 이후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시간은 지나갔고 난 여전히 여기에 남아 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영혼이었고 그녀의 미해결한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녀가 안정을 찾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든 그녀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밖으로 나가 내 가족을 찾게 해줘. 그리운 내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고 싶어요. 민수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마을의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소문을 듣고 있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밤 무속인은 집에 와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수와 마을 사람 몇몇이 함께 모였습니다. 무속인은 초를 켜고 주문을 외우며 소녀의 영혼이 가족과 다시 합쳐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의식이 끝날 무렵 방 안은 갑자기 차분해졌고 소녀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이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후로 그 집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고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슬픈 사연이 해결된 듯한 평화로움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곡.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한 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농촌 마을에는 김씨성을 가진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집들과 떨어져 있었고 꽤나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며 기피하는 장소였다. 이유는 바로 해가 저물면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다. 김씨 가족은 부모님과도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남편인 김씨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다. 두 자녀는 모두 초등학생으로 마을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처럼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김씨 가족은 저녁이 되면 항상 두려움에 떨며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다. 집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신음소리와 아이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이 소리는 몇 년 전 그 집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시작되었다. 김씨 가족에게는 아주 어린 막내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농장에서 놀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이후로 그 집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작은 발자국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김씨 가족은 점점 이러한 현상에 노출되며 괴로워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 청년들 몇몇이 진실을 확인해 보겠노라며 김씨 집을 찾아왔다. 그날 밤 그들은 술 기운에 취해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결국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술에 깬 몇몇 청년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마을을 떠나기까지 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로 김씨 가족이 말하던 귀신이었기 때문이었다. 밝은 달빛 아래 농장 한 구석에서 확실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작고 희미한 실루엣이 그저 허공을 떠다니며 땅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그때까지 그 이야기들을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했던 청년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말이 없어졌고 마을에서는 순식간에 이 사실이 퍼지게 되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김씨 가족에게도 더 이해를 갖고 대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마을의 기이한 이야기로 남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김씨 가족은 몇 년 후 더 이상 그곳에서 살기 힘들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 후 집은 비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점점 폐허가 되어갔다.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누군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드럽고 희미한 울음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한국 인터넷과 몇몇 공포 커뮤니티에서 종종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오싹한 공포와 잔상을 남기고 있다.